자, 반갑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법 출발합니다. 역시 또 중요한 단원이죠. 범위는 작은데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교재 108쪽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련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외국인 등이니까 머리 까맣고 얼굴 노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등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누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련되는 법이니까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이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양도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일본인 무라다 씨가, 외국인이죠. 일본인 무라다 씨가 강남에 있는 A 빌딩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매각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다시, 미국인 스미스 씨가 A 토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X입니다. 양도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따른 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긴장합니다. 굳이 긴장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라고 칩시다. 그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있는 땅을 사게 되면 그 땅 전부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땅을 다 사서는 여기는 내 땅이니까 주민들은 전부 다 나가시오. 빌 게이츠 공화국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졸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서 들어오면 신경 쓰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권 등에서 1년에 약 7천 건 정도 건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 자료에 나라별로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용도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 주거지역 등으로서 용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몇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건수가 7, 8천 건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실 때도 외국인하고 거래할 일이 있겠죠. 그때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매년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범위가 여기서 이만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데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출제할 때 5개 지문이 뜨겠죠. 그죠? 그러면 10년 연속 출제했으니까 50개 지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범위 내에서 50개를 내려면 출제했던 것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받아야 되는 단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상단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의 정의도조차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데, 자, 개인은 말하나 마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우리는 이를 외국인이랍니다. 더 재밌는 것 2번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주식회사, 맥도날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코카콜라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공장을 세웠겠죠? 이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2번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전부 2분의 1 밑줄 긋습니다. 니은에도 2분의 1, 디귿에도 2분의 1 줄 긋고, 자, 2분의 1에 초점을 건다는 뜻은 한국 기업이라도 사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보겠다. 설적 시험에서 과반수 3분의 2 이상이면 하고 들어오면 X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부 2분의 1에 초점을 딱 잡고, 자, 박스 밑에 3번입니다. 외국 정부도 외국인으로 본다. 그거 사실 당근이죠.
일본에서 일본 영사관을 우리나라에 만듭니다. 땅을 취득하니까 영사관을 지을 수 있겠죠. 그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 정부.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연합, 우리는 UN 그러죠. 정부 간의 기구, 준정부 간의 기구, 비정부 간의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얼굴 새카맣고 머리 노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쫙 보시면 외국인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는 2분의 1에 초점을 딱 걸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보유 신고를 하는데 1번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 제목에 줄을 딱 긋습니다. 자, 계약에 의한 신고 하단에 내용이 있고, 일단 넘어가서 상단에 큰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신고 밑줄 긋습니다. 역시 밑줄. 그리고 3번 내려가면 계속 보유 신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 밑줄. 그리고 큰 3번 내려오면 외국인은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면,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적용하는 것이 첫째 신고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허가 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가볍게 묻기를, 여러분 신고하는 것은 사전에 취득하기 전에 신고할까요? 취득하고 할까요? 신고는 사후에 신고합니다. 취득부터 하고 신고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허가는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성질부터 한번 딱 보시고, 자, 신고하는 거 지금 줄 3개 그어드렸죠. 3가지. 첫째 뭐였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해라. 두 번째 줄 것인 거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세 번째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신고하는 거 몇 개? 3가지. 그리고 허가 받는다. 지금 제목을 잡으신 겁니다. 계약이 뭘까요? 뒤로 돌아가서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일 밑에 기억,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갈로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니까 제외하고 체결했을 때는 밑줄 끌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장에서 앞 시간에서 다루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 계약은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2번 과태료입니다.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너무나 단조롭죠,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습니다.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관청에게 신고해라. 지금 이 항목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뭐라고요? 3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자, 2번 신고 의무 기억, 외국인 등이 계약이 아닌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때 계약 외의 원인이 뭐냐? 가볍게 있으니까 읽으시고, 바로 밑에 2번 과태료,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계약 외의 원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그죠? 이거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0년 연속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출제합니다. 세 번째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이죠. 자, 3번 계속 보유. 계속 보유라는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분 보셨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외국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되면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로부터, 거기 밑줄 긋습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줄 꺼놓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계속 보유는요,
국적이 변경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역시 신고해라. 그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 세 가지니까 조금 더 넓게 하시면 신고를 위반하면 어쨌든 간에 과태료지 신고를 위반하면 형벌, 징역과 벌금에 해당한다 하면 틀리죠. 크게 보는 눈도 한번 가져보시고 이게 전부 답니다. 내용이. 자,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허가인데 제일 하단 봅니다. 자, 허가의 대상 해놓고 허가 대상 토지 기억 찾았습니까?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려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니까 사전에 이 말이잖아. 그죠? 사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지역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제일 밑에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입니다. 일단 군사의 동그라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 동그라미.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지역 자연환경 동그라미 합니다. 마지막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도 동그라미. 자, 이 네 지역은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뭐 보호한다. 이렇게 익혀나갑니다. 자, 이 지역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이 네 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탁 걸어놓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단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로 기억하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인데 군사가 뭐였죠? 군사시설 찾아내겠습니까? 문화 하면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뭐 철새, 도래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런 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는데 허가 받는 절차는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으라. 이게 답니다. 자, 15일 내로 시유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이게 전부 다죠. 이걸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고 이번 31에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시험 치는 32에도 100% 출제됩니다. 자, 교재 볼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다만 11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바로 이어지는 수업이 11조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기억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거를 시험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허가를 해주라.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하여야 한다. 니은 그때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효력 방금 필기했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뭐라 부른다? 무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효의 동그라미. 벌칙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전부 다죠.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으라. 근데 허가도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 무효도 중요합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벌로서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 이게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이다. 그죠? 10년 연속 출제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0년 연속 50개 지문을 띄우려면 나왔던 게 계속 나와야 50개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점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넘어가면 교재 11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이제 이 단어는 또 큰 단어입니다. 얼마나 크길래 글자도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범위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특히 우리 입문서는 그래도 좀 가볍게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가장 센 놈이고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면제입니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규제가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이렇게 센 규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그게 시험 문제다 그랬죠.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규제가 워낙 강력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면제를 해주는데 하나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범위가 굉장히 많은 데서 문제가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옵니다. 원래 부동산 공법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국토관리법에.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있던 것이 3년 전에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를 왔고 공법에 있을 때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사 오는 그 해에 한 문제, 그 다음 해에 두 문제 나왔고 작년에도 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많아도 하나 아니면 두 개니까 두 개는 나온다고 보고 범위가 굉장히 큰 데서 두 문제를 뽑으려면 중요한 것들을 딱 뽑아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다느니 출발을 합니다. 교재 112페이지 제일 상단 거기 출제 경량 작은 글씨 보시면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 기준, 토지 이용 의무, 선매 등에서 두 문제가량 출제된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런 단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1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입니다. 자, 이 지역을 토지가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동구 천호동이 있습니다. 막 집가가 크게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 오릅니다. 투기가 일어나고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누가 정하느냐 지금 이 문제죠. 자,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시도지사도 동그라미 다음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 밑줄을 딱 꺼놓고 5년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부터 중요한데 자, 여기가 강동구 천호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이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누가 정하느냐? 서울시장이 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도지사. 그런데 천호동 옆에 보면 하남시가 있습니다. 이 하남시를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겠다. 그럼 하남시는 경기도예요.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 이렇게 시도가 겹쳐져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지사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투기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투기적인 거래 2번 답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 앞에 2번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 앞에서 3번 답니다. 이게 또 재미있었죠.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도 정할 수 있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어떤 거든요? 첫째,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둘째,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지역을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밑에 기역, 니은, 띠글, 리얼이 나타납니다. 기역,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밑줄 긋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 줄거는 곧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는 말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합니다. 올라가서 니은,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이 줄 것입니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면 쉽게 행위 제한이 완화됐으니까 많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화되는 지역이나 해제되는 지역을 정하는데 요거를 시험에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할 것 같으면 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런 거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디귿,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합니다.
리얼 그 밖에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줄 것입니다.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도 당연히 찾아내겠죠.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정하는데 지정 절차입니다. 절차 비교적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의견의 청취와 심의를 받는데 거기 심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끝에 보면 재지정 받을 때는 심의 앞에 뭐가 있다? 의견을 듣고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을 토지거래, 강동구 천호동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의를 해서 정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재지정하잖아. 그죠? 재지정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듣고 재지정합니다. 그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의 동그라미. 니은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밑줄 긋습니다.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재지정 받을 때 의견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2번 공고와 통지입니다. 기업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옆에 갈로 열고 4개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개이기 때문에 문제 4개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천호동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를 공고해야 돼요. 기업 A,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자, 기간에 밑줄 긋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줘야 되겠죠. 기간 밑줄. 그리고 허가구역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용도 지역도 공고합니다. 천호동 17번지에서부터 하남시 무슨 동 몇 번지까지 이렇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공고하고 이렇게 천호동 17번지에서 하남시 무슨 동 12번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보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도 그려줘야 돼.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형도 축척 얼마죠? 5만 분의 1 또는 2만 분의 1의 지형도도 그려줍니다. 그림을 봐야 보기 편하죠. 마지막 허가 면제 대상 토지도 적어주는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여기는 뭐 크게 투기가 일어날 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이런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면제되는 지역도 공고를 해주라고요. 4가지 공고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끌어놓고 공고하지 않는 것 물어 들어옵니다. 거기 밑에다가 당구장표 하시고 거래 예정 금액 적어놓고 X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 금액을 공고해 주라. 그런 말은 없죠. 사고 파는 금액까지도 국가가 얼마에 팔아야 된다라고 공고할 필요는 없죠. 예정 금액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문제가 들어옵니다. 예정 금액 해놓고 X 표시할 것. 바로 밑에 니은 국토장관은 위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정했다면 국토장관이나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해당 사람들이 알 겁니다. 디귿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15일간 동그라미 열람하여야 한다. 열람의 동그라미. 이 숫자를 2개를 돌려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메모하시기를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고정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7일 공고 15일간 열람이니까 누가요?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하고 체크를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을 국토장관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밑줄 긋습니다. 5일 후에 발생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자,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5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 팔게 했잖아. 지금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하루라도 불편한 것을 늦게 하라고. 그래서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또 그럼 또 7일도 아니고 5일입니까? 아마 굳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평일이 5일이죠. 그죠? 보통 땅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은 주말에 가서 땅 보고 많이 삽니다. 평일에 일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토요일, 일 주말에 가서 이제 땅을 보고 그 땅 주인과 우리 이거 사겠소? 가격은 얼마? 이렇게 정했다면 주말에 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바로 효력 발생해버리면 당연히 허가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최소한 5일이니까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계속 시험에 들어왔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다면 제일 밑에를 올해는 잘 보셔야 돼요.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를 할 때는 공고일로부터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의 동그라미.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해제를 할 때는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주려면 즉시 해제시켜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시작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데 해제나 재지정은 즉시 효력은 발생합니다. 넘어가서 확인합시다. 지정의 해제 축소. 국토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축소를 해줘야 한다 이랬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강조입니다. 별표 딱 찍고 이제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허가 관청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허가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여기가 강동구 천호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호동은 강동구청에 가서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남시라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하남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고 2번 허가 대상 권리. 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부터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지 건물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에 동그라미 놓고 소유권, 지상권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 해당된다는 게 또 재밌습니다. 땅을 이용하는 권리도 허가 대상인데 누구에게요? 두째 줄에 내려오면 끝에 공동으로 당사자 공동이니까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파는 것을 뭐라 부른다?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주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나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누구? 을에게. 그러면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상권은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럼 나 이 땅을 30년 동안 빌려서 쓰겠다. 50년 동안 빌리겠다.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50년 동안 빌린다. 그럼 거의 자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 허가를 딱 잡으니까 지상권으로 가져가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자, 드디어 3번 허가 신청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땅을 파는 사람을 중개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허가하는 절차는 잘 알아야 돼요. 1번 공동신청에 밑줄 딱 꺼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누가 제출한다고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그때 2번 허가 신청서의 제출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는데, 자, 제출할 때 적어내는 내용이죠. 신청서에 있는 내용인데 비교적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기억, 당사자 성명과 주소,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렇게 당사자 성명과 주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디귿, 정착물인 건축물과 공작물에 관한 사항,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 그리고 미엄 줄 것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도 적어내야 돼. 우리는 이 땅을 5억에 사고 팔 것입니다. 예정 금액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업도 줄 것이야 돼요. 이용 계획도 들어갑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는 땅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른 사실 이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되팔려고 사는 사람인데 나 이 땅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그러면 절대로 허가 안 해줘요. 그래서 이용계획을 적어낼 때는 그래도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래야지 허가를 받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토지 이용계획도 적어내라. 그런 뜻이에요.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토지 취득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해서 세 가지는 줄을 딱 끊으시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나는 이 땅을 무슨 자금으로 산다. 은행에 대출 받았다. 동생에게 빌렸다. 주식을 처분한 서류로 산다라는 계획도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사는 사람 어리면 나 이 땅을 무슨 자금으로 산다는 걸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별로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걸 하라. 이 뜻은 투기 세력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미음, 비읍, 시옷은 잘 봐놓으셔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 우리 5억에 사고 팔 것이다. 예정 금액. 그리고 이것을 사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용 계획. 그리고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 자금 조달 계획까지도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오른쪽에 조사와 허가 부르갑니다. 기억,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처리 기간에 거기 처리 기간 줄 딱 긋고 15일 적어 놓습니다. 처리 기간에 허가한다, 불허가한다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를 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며칠 만에요? 15일 만에. 바로 밑에 니은에 갖다 붙었죠.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허가 변경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자, 4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의제입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다면 줄 걸까요? 기간이 끝났는 날 다음 날부터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15일 내로 허가한다, 불허가한다를 해주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15일이 됐는데도 허가, 불허가 처분이 없어. 그죠? 그럼 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끝났는 날, 다음 날부터, 그래 16일째부터 아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것을 허가의 의제라고 합니다. 다음 날 하는 것 추천합니다. 드디어 4번 기준 면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지역으로 정했다면 모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고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억,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용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허가 기준표가 돌았고 이 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니은 하나 더 읽읍시다. 니은의 셋째 줄, 해당 기준 면적에 줄 걸까요?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10%에서 300% 그거 줄 하나 것이고, 자, 하단에 드디어 표가 돌았는데 이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는 방법, 도시지역 안, 그리고 밑에 도시지역 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공법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도시지역 하면 여러분들은 도시지역에 살까요? 도시지역 외일까요? 아, 여러분들은 큰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란 큰 도시지역이잖아.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 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밑에 동그라미 합니다. 주, 상, 공, 녹, 기로 구성이 됩니다. 주, 상, 공, 녹, 기, 기타 지역이나 미지정지역 있죠. 거기 미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산다. 그럼 보나마나 주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대로변에도 사는 사람 있을걸요. 그러면 그걸 상업지역에 산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공단지역에 가보셨나요? 뭐 구로공단 이런 거 구로공단도 요즘 없지만 공단지역에 가서 살면은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녹지지역 많죠. 소규모 공원 같은 거 많이 꾸며놨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녹지지역이라 그래요. 여기 네 가지 들어가지 않으면 미지정구역, 기타 구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하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 주, 상, 공, 녹, 미 또는 주, 상, 공, 녹, 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역이다. 그죠?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180제곱 이하는 안 받아도 돼. 그럼 180제곱을 넘으면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기준표예요. 180이면 대략 한 60평쯤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60평 정도를 살 것 같으면 허가 안 받아도 돼. 근데 60평 넘어서 180이 넘으면 허가 대상이다. 그런 표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합시다. 주거 18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주거지역 얼마? 180이니까 주거 18. 상업지역은 얼마? 200. 그럼 아예 이쌍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쌍이 뭐죠? 상업지역은 200 그 뜻이에요.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공업지역은 얼마? 660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다, 그죠? 녹지는 기준이 얼마? 100. 그 다음에 기타 미지정지역은 90이니까 막 기타 줄은 9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타 줄은 원래 몇 줄일까요? 원래 6줄입니다. 공부할 때는 9줄 기억합니다. 기타 지역은 90. 자, 암기됐습니까? 자, 다시 책 보지 마시고 주거지역은 얼마? 주거 180. 상업지역은 이쌍, 그죠?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간다, 그죠? 660 기준입니다.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다, 그죠? 100. 기타 미지정구역, 기타는 9줄 해서 기타지역은 90. 자, 내려가면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 외, 그럼 시골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시지역 외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 첫째, 농지는 500이 기준입니다. 임야는 얼마? 1000. 나머지 기타지역은 250.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표입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죠. 자, 교재 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거지역 얼마?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660. 녹지지역 10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해요. 기타 미지정구역은 90입니다. 도시지역 외에서 기타지역은 250인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됐죠. 근데 이 기준을 주고 오른쪽 표에 10%에서 300%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 뭐 그래도 강남, 명동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남이 상업지역인데 강남의 상업지역도 똑같이 200이 기준이고 춘천도 원주시에 가면 원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 한 10명 다니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업지역도 200이다.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10%에서 300%라는 말은 강남 같은 큰 지역은 10%, 그러니까 200에 10%면 20제곱미터만 되더라도 허가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0% 원주시 뒷골목에 있는 상업지역 같으면 300%, 200에 3배, 600자급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10에서 300% 체크하시고. 자, 바로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입니다. 면적 산정의 특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잔머리 방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읽어볼까요? 기억, 1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입니다. 1단에 동그라미 해놓고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에서 1년을 2년 이렇게 만질 수 있으니까 일단 1년 됐죠? 2년 아니죠?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체결하면 일단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봅니다. 하나 더. 토지 분할 거래입니다. 역시 이것도 잔머리 방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에 동그라미 놓고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면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로 본다. 그 최초부터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방지라는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라고 칩시다. 공업지역에서 면적이 1000제곱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얼마만 돼도 허가 받아야 되죠? 연기가 유유히 날아가니까 660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공업지역의 1000제곱은 허가 대상인데 잔머리를 써가지고 허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4개로 분할을 딱 해놓습니다. 그럼 요거 얼마? 250, 요거 250, 250, 250이 되겠죠. 그러면 공업지역에 250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잔머리를 쓰려고 4개로 분할을 딱 한다니까요. 그럼 250 요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1년 안에 이 땅들을 사두려면 이거를 1단의 토지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 250이라도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잔머리를 방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잔머리. 자,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씩씩하게 부단을 4개를 딱 합니다. 그래서 250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 거래하는 것부터 받아야 돼. 최초의 거래도 일단의 토지로서 허가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잔머리 방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5번 토지거래 허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땅을 팔려면 뭐 이쁘니까 너에게 팔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쫙 내려옵니다. 양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기준은 1.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실수요성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자기 거주용 주택 그 정도만 줄 겁시다. 자기가 집 짓고 살겠다는데 허가 못 해주면 안 되잖아. 길바닥에 자기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실수요성이라고 그런다고. 집 짓고 살겠소 하면 허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줄 걸까요? 복지시설, 편익시설. 나 어린이집을 만들겠어. 요양원을 짓겠어. 이거는 투기할 목적은 아니잖아. 그죠? 복지시설, 요양시설이면 허가해줘야 된다. C. 허가구역에 있는 줄 걸까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까지 줄 거놓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직업이잖아요. 농사 짓고 살겠다는 사람을 허가 안 해주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요건 뭐다? 직업성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허가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겠소 하면 허가해준다 그랬잖아요. 해놓고는 실제로 사가지고는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딱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재를 쫙 다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허가 기준 잘 보라고요. 실수요성 하는 거 보셨습니다. 하단에 박스에 내용 많죠. 그죠? 내용 많은 거 천천히 보셔도 돼요. 오른쪽 117페이지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2번 토지 이용 목적에 뭐가 있습니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적합성에도 동그라미. 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빼고는 다 허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 뭐다?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는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허가해 줘야 된다. 니은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이런 경우를 빼고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당연하죠. 거기에 뭐 피혁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막 아주 독한 재료들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건 허가하면 안 돼. 그렇게 위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줘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적합성 그래요. 제일 밑에 면적의 적정성에 동그라미 놓고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허가해 주는데 적정성은 이런 말이겠죠.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데 2만 평에다가 집을 짓겠대. 무슨 목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합하지 않잖아. 그죠? 면적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적에 적합성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그래서 허가해 주는 기준 크게 실수요성. 두 번째는 뭐였죠?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을 때 허가해 주는 기준이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익혀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18페이지 토지 이용 의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